안녕하세요, 디테일러입니다. 자, 오늘은 역시 믿고 보는 일본 협소주택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주택의 이름이 이겁니다. Building Frame of the House. 이름이 굉장히 난해하죠. 굳이 직역하자면은 집의 몸체 이런 뜻인데, 약간 일본 건축가들은 좀 이렇게 특이하게 이렇게 명칭을 짓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자, 오늘 주택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일본에 위치하고 있고요. 어느 지역인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일본 도심지에 위치를 하고 있다고만 되어 있고, 자, 연면적은 18평으로 되어 있고요. 건축 면적으로만 따지면 대략 한 10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IG 아키텍츠라는 곳에서 설계를 했고요. 오늘 주택의 핵심은, 보통 일본 협소주택의 경우에는 LDK가 좁기 때문에 LDK가 합쳐져 있거든요. 한 공간으로. LDK라고 하면은 리빙룸, 다이닝룸, 키친, 이거를 그냥 한 공간으로 합쳐져 버려요.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오늘은 협소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이 LDK를 모두 별도의 룸으로, 별도의 공간으로 분리를 해놨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우선 외관 먼저 볼게요. 외관 보면은, 자, 굉장히 특이해요. 저도 이 사진 보고 처음에 놀랐는데, 여기 저기 아내분이 커튼을 이렇게 치고 있는데 떨어지면 그냥 떨어질 수 있는, 난간이 전혀 없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커튼 치고 있는데 옆에서 남편이 지나가다가 모르고 툭 치면은 바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럴 리 없겠지만, 예, 하여튼 굉장히 특이한 구조입니다. 자, 내부입니다. 1층 내부 딱 문으로 들어와 가지고 보이는 광경이고요. 포인트를 좀 짚어보자면, 여기 계단이 있죠. 캔틸레버 콘크리트 계단, 이 부분이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고, 또 하나는 이제 층이 이렇게 오픈이 돼 있다, 오픈이 돼 있다는 거, 그리고 옆에 채광창이 세로로 길게 나 있다는 거, 한 요 정도 하고 레벨 차이가 있다는 것 포인트로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보면은 스카르파 도서가 있는 걸로 봐서는 아마도 이 건축주분이 건축 관련 전공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거는 안쪽에서 본 사진이에요. 도어를 닫았을 때, 도어를, 철문을 닫았을 때 모습이고, 이 안에도 도어가 하나 있죠. 다음 사진에서 보시면 이렇게 철문은 열고 불투명, 예, 창호는 닫았을 때, 그리고 마지막은 모두 오픈했을 때 채광이 굉장히 잘 들어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건축가가 의도한 바로는, 이 협소주택이다 보니까 테라스 같은 거를 만들 여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1층에 테라스의 공간도 같이 한번 만들어 봤다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테라스 부분, 입구 부분을 클로즈업 한 건데요. 재밌는 포인트가 여기 있죠. 발판. 이 단차가 좀 상당하기 때문에 중간에 좀 완화 개념으로 하나의 단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정형적으로 만들지 않고 이렇게 돌을 가져다가 놨다는 게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네, 이건 옆에서 찍은 사진인데 단차가 굉장히 다이나믹하죠. 올라와서 또 내려왔다가 또 올라가서 넘어가야 되는, 이게 이제 여기에 테라스와 주택의 공간을 나누는 그런 요건으로 만든 게 아닐까,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건 반대쪽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예, 이렇게 책상을 하나 놔가지고 이 거실 공간을 잘 활용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거는 아래서 위에를 본 사진인데, 이렇게 슬라브가 오픈이 돼 있죠. 건축 전공자로서 저도 안전 관련해서 한번 좀 말씀드리다 보면, 이런 부분에는 좀 안전적인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보통 건축용어로 발끝마기판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건축 공사 현장이나 이런 일반 사무실 같은 데서도 이렇게 오픈된 슬라브, 보통 계단실 같은 데 많이 있는데, 오픈된 슬라브에 있으면 위에서 만약에 바닥에 떨어진 돌멩이 같은 걸 발로 톡 치면은 여기로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걸 아래에 있는 사람이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상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보통 한 10cm 높이로 발끝마기판을 이렇게 옆으로 쫙 올려서 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슬라브 끝에 발끝마기판이 있기 때문에 뭐가 이렇게 옆으로 나가도 밖으로 떨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럴 일이 잘 없겠지만, 뭔가 떨어지면 아랫사람이 좀 위험할 수도 있는 포인트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콘크리트 캔틸레버 계단 한번 말씀드릴게요. 캔틸레버라는 거는 한쪽에만 지지되어 있고 한쪽은 지지되지 않은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굉장히 이쁜 형상이 나왔죠. 삼각형 모양. 자, 조금 더 가까이 보면 위에가 뭔가 특이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래쪽 옆면은 다 일반 콘크리트 문양이었는데, 자, 위에서 클로즈업 한 사진 보면은 요거 뭐라 그러죠? 보통 은어로 도끼다시라고 하죠. 근데 정식 명칭으로는 이게 테라조, 보통 테라조 물갈기로 사용을 많이 하는데요. 테라조가 뭐냐면 시멘트하고 각종 돌멩이들을 섞은 거예요. 화강석이나 이런 걸 섞어 가지고 이렇게 단면을 잘라내 가지고 돌멩이에 잘린 단면들이 드러나게 하는 그런 미적인 요소를 갖춘 그런 마감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위에는 물갈기를 하기 때문에 매끈매끈해요.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이 책장 있잖아요. 책장을 할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단차를 맞췄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나름 이렇게 단차가 조금 차이가 나서 이렇게 나무 합판을 깔은 형태로 됐는데, 이게 의도한 건지 의도하지 않은 건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조금 낮춰가지고
아예 이 계단면은 합판을 놓지 않고 그냥 그대로 레벨을 맞춰서 책장으로 사용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은 이제 벽에 비친 이 햇살이 굉장히 이쁘게 다가오는데요. 여기가 이제 북쪽 벽이거든요. 이제 북쪽 벽하고 남쪽 벽에는 개구부를 거의 두지 않아서 직사광선을 좀 피하고자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쪽에 창문을 내거나 옆쪽에 창문을 내 가지고 벽으로만 비치는 햇살이 들어오게끔 했다는, 그렇게 해서 조도와 어떤 미적인 그런 부분을 좀 충족시킨 그런 건축가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자, 여기 레벨에서 여기 레벨으로 올라갈 때 계단이 너무 커요. 그쵸? 가뜩이나 집이 협소한데 그걸 90도 꺾어가지고 꺾은 계단으로 해가지고 부피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도 조금은 있습니다. 자, 이건 조금 더 클로즈업 된 사진이고, 여기 레벨, 위에도 레벨 나눠져 있죠. 이 위는 참고로 베란다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 다음 사진은 이제 안쪽에서 본 사진인데요. 보면은 명확하게 주방하고 위에는 이제 욕실, 화장실 이렇게 공간이 나눠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주방 굉장히 넓어요. 협소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주방을 굉장히 넓게 뺀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거는 반대쪽 사진, 침실이고요. 침실도 이렇게 별도의 레벨로 구분을 했고, 이 옆에는 이렇게 의자를 둬서 아까 커튼을 치고 있었던 그 개구부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이렇게 하나의 룸으로서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거는 침실에서 본 모습이고요. 바깥에 굉장히 잘 보이고요. 자, 이것도 보시면은 위에가 아까 말한 베란다, 여기는 침실, 여기는 리빙룸으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더 내려가면 아까 키친이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에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룸을 다 나눠놨어요. 그 대신 벽이 있으면 굉장히 좁아지겠죠. 사실 우리가 사는 집도, 여러분이 사는 집도 보면은 벽을 다 철거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굉장히 넓은 공간이 되잖아요. 약간 그런 거에 착안을 해가지고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LDK를 별도의 레벨로서 분류를 해서 별도의 룸으로 구분을 하되 벽체를 다 없애면 되지 않냐. 그러면은 굉장히 넓은 공간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는 굉장히 재밌는 아이디어죠. 이렇게 재밌는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룸인데, 다만 모든 게 좋을 수는 없죠. 단점을 찾다 보면은 레벨이 있기 때문에 뭐 야간에 화장실 갈 때라든가 이렇게 좀 딴 생각하다 걸을 때 좀 위험할 수도 있겠죠. 단차가 있기 때문에. 자, 벽체, 북쪽 벽체에 비친 빛이 이 옆에 아까 길다란 창이 있었잖아요. 그 창으로 들어온 빛이거든요. 자, 이게 바로 그 측창이에요. 측창이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 측창이 있고요. 자, 이게 남쪽 벽이거든요. 남쪽 벽에 개구부가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환기용 창호를 하나만 둬 가지고 여름에도 직사광선이 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여기가 침실이죠. 침실이 천장이 이렇게 막혀 있어서 굉장히 아늑한 느낌을 가져다 주고, 여기 위에 보면 아까 베란다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사다리를 연결해서 베란다를 별도의 공간으로 만들어 놨는데, 아까 외관 사진에서도 보신 것과 같이 베란다에도 난간이 전혀 없어요. 혹시나 이것도 만약에 남편이 지나가다 툭. 자, 이거는 이제 거실에서 욕실 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계단인데요. 보면은 이 슬라브가 이렇게 기역자로 파져 있죠. 이건 아래층 계단이 올라오는 곳이기 때문에 좀 머리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따놓은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단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이건 아래 계단하고 약간 비교해 보기 위해서 좋은 사진인데, 아래 계단은 콘크리트로 돼 있고 위에 계단은 철제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재료와 질감의 그런 차이도 굉장히 대비되는 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욕실의 모습이에요. 욕실이 굉장히 특이하게 다 오픈되어 있어요. 두 면이 다 유리로 오픈되어 있는데, 이 앞쪽 면은 앞집에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커튼, 이 커튼도 사실 바깥쪽에서 열고 닫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옆쪽 면은 이제 그냥 온전히 다 보일 수 있게끔 만들어졌는데, 요즘 약간 트렌드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좁은 집이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더 넓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유리로 마감을 한 것 같은데, 사실 좀 민감하다고 보면 민감할 수 있겠죠. 만약에 내가 샤워하고 있는데 만약에 뭐 와이프 친구들이 왔어, 그러면은 여기는 숨을 수가 없습니다. 뒤돌아 있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건 알아서 잘들 프라이버시는 해결하겠죠. 자, 이것은 이제 문 열었을 때 1층을 들여다본 사진입니다. 역시 조명은 이렇게 K값이 좀 낮은 조명, 좀 오렌지색 계열의 조명으로 하는 게 좀 이쁜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도면 간단하게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만 보고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자, 평면이에요. 평면 보면은 이렇게 이쪽이 남쪽 면이거든요. 남쪽을 다 막아놨고, 북쪽은 이렇게 세 가지 레이어로 만들어 가지고 그 사이에 창을 둬 가지고 햇빛이 옆으로만 비치게끔, 벽으로만 비치게끔 했다는 그런 걸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자, 단면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슬랍으로 구분을 해놔 가지고 각각의 실을 다 용도 분리를 해 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도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